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저번 강의 계속 이어서 수요 변화 요인들, 기출 지문들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장 한번 보실까요? 수요 변화 요인이니까 가격 이외 요인들 주로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소득 얘기 나옵니다. 소득하면은 재와 세 가지 딸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상재, 열등재, 중간재 얘기다. 자, 10%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증가죠. 그런데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 증가했으니까 해당 재화는 정상재다. 뭐 이게 대단히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탄력성 측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10분의 수요 8% 증가니까 조심하실 거는 10분의 플러스 8이 된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소득 탄력성 0.8이다. 이 부분까지 같이 커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두 번째 문장. 소득이 증가합니다. 똑같은 조건이죠, 앞에. 자, 증가할 때 정상재라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어느 쪽이요?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증가하게 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3번에 소득이 증가하면 이제는 거꾸로 열등재 얘기 나오죠. 자, 열등재이기 때문에 수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좌측 얘기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도 맞는 표현입니다. 4번에 대체재 얘기 나오죠. 자, 대체재는 가격과 수요가 같습니다. 즉, 대체재의 가격이 여기 상승한다. 플러스 되면 가격이 상승하면은 자, 옮겨 타죠, 이제. 그러니까 해당 재화 Y라는 재화의 수요도 플러스 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증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대체재라고 하는 것은 가수가 똑같을 때 얘기입니다. 자, 가수 똑같을 때 대체재라고 했죠. 5번에 보완재입니다. 보완재는 가수가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 가격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가수가 반대다. 그럼 뒤에 수요 자리에 반대로 여기 플러스 붙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자, 4번, 5번은 문장 자체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 관용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었죠. 6번에 대체재입니다. 대체재니까 가수 똑같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가격이 마이너스 붙으죠. 자, 대체재 가격이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해당 재화 수요도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문장 처리가 됩니다. 7번에 보완재 나옵니다. 보완재 가수 반대. 그러니까 보완재 가격 플러스는 해당 재화 수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을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도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게 기출 문장이죠. 자, 아파트의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플러스가 됐죠. 그리고 여기 대체재란 말 보이시죠? 가격에 플러스 붙어 있으니까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수요에는 뭐가 붙어요? 자, 수요에 증가가 붙겠죠.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최종적으로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기출 문장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고요. 자, 9번에 아파트와 빌라가 서로 무슨 관계예요? 보완재. 자, 그러면 앞에 아파트 나오죠. 아파트에 가격 나오고 가격 플러스입니다. 보완재라고 했으니까 빌라 수요에는 뭐가 붙어요? 가수 반대. 가격 플러스니까 빌라 수요에는 마이너스 붙습니다. 자, 수요가 감소한다면 결국 가격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8번이 출제됐으니까 9번 문장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수의 관계 밝히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연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번 문장. 빌라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수요 나오죠, 이번엔. 수요가 플러스인데 오피스텔에 수요 붙어 있죠. 수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감소래요. 이렇게 수요가 서로 반대가 되면 이 관계를 대체재라고 표현하죠. 자, 11번에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자, 똑같이 가격이 플러스 됐는데 빌라 수요가 가수네요. 수요가 마이너스, 가수가 서로 반대죠. 반대면은 두 재화의 관계는 보완재이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12번에 아파트의 가격이 뭐 붙었어요? 마이너스 붙었죠. 가격 마이너스.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가수, 얘도 마이너스. 오케이. 가수가 똑같네요. 그럼 두 재화의 관계는 가수가 같은 대체재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13번에 이번엔 수치를 주네요. 가격이 5% 플러스 하자. 똑같습니다. 원칙은. 가격 플러스 빌라 수요가 7% 마이너스 가수가 서로 반대. 그렇다면 두 재화는 보완제이다. 자, 다만 이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을 구할 수 있죠. 5% 상승하자 7% 감소하긴 했는데 가격 탄력성이니까 그대로 플러스 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1.4 이 탄력성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번에 빌라 가격 나왔고 가격이 플러스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수요 나오네요. 가수 나옵니다. 우측 이동을 했다. 그러면 얘는 증가다. 오케이. 가수가 똑같네. 그렇다면 빌라와 아파트는 무슨 관계다?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얘 맞는 표현이 됩니다. 15번 매수자의 수 그리고 생산 기술이나 요소 가격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 자, 이게 다 수요의 결정 요인이냐 이런 얘기죠. 수요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게 하나 들어가 있죠. 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생산 기술이나 요소 가격 들어있죠. 생산 기술이나 재료값은 무슨 요인입니까? 공급 요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 공급의 결정 요인. 얘 때문에 결국 틀린 문장이 되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15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16번에 핵가족화. 핵가족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 살다가 나눠 살죠. 그럼 얘는 수요 증가 요인이죠. 인구 증가, 얘도 수요 증가 요인. 소득 수준의 향상, 그럼 수요 늘어나겠죠. 대체재의 수요가 감소됐습니다. 대체재의 수요 마이너스니까 해당 재화는 거꾸로 수요 플러스가 되겠죠. 수수 반대. 자, 모두 다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맞는 지문이 됩니다. 17번에 고금리. 고금리 자체는 수요 떨어뜨리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러면 주식이 재미있고 부동산 수요 떨어지죠. 이것을 대체 투자 대상의 이 수익률의 호경기 또는 대체 수익률의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체 불경기가 나와 있죠. 거꾸로. 이 거꾸로 대체 불경기란 얘기는 쉽게 말하면 주가의 하락이란 뜻이에요. 이게.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시장으로 돈 안 들어갑니다. 이 부동산 수요를 늘리죠. 그러니까 얘를 묶어서 수요의 감소라고 할 수가 없죠.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 불경기는 오히려 수요 증가 요인이 된다. 자,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요 변화 요인 계속해서 좀 살펴보자면 17번 융자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융자 비율은 뭐예요?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은 뭐예요? DTI. 근데 비율을 상향을 했죠. LTV 상향하면 수요 따라 올라갑니다. 대출이 늘어나니까요. 총부채 상환 비율 DTI죠. DTI 내렸어요 지금. DTI 내리면 수요 따라가죠. 얘도. 그럼 얘는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그럼 둘 다 수요를 증가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DTI도 상향으로 바꾸셔야 돼요. 맞죠? 18번에 유사 부동산이 과잉 공급됩니다. 아, 시장에서 이게 바로 경쟁자가 증가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경쟁자가 늘어나면 부동산의 수요 자체가 분산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시키고 곡선 좌측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일단 답을 찾는 방법 가르쳐드리죠. 기회라는 말 빼고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 자체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 답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자,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은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면 은행 예금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은행 예금을 포기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은행 예금이 나한테 주는 금리, 이 금리가 기회비용이죠. 포기 대가. 그런데 이 예금 금리가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아무래도 부동산 쪽으로 오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7번 테마에서는 공급의 기본 개념들을 보시면 될 거예요. 기초적인 얘기 좀 할게요. 1번은 공급 법칙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자, 정비례. 그렇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정비례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맞는 표현 됩니다. 두 번째,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무슨 관계예요? 정해관계
맞는 표현이죠. 3번에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이 변했죠? 공급도 똑같아요. 가격이 변했으면 공급의 변화다, 공급량의 변화다. 가격이 붙어 있으니까 량의 변화죠. 그렇다면 얘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자, X죠. 4번에 가격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공급의 변화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 부동산의 공급이 변하여 공급 곡선이 이동합니다. 공급의 변화니까요.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표현입니다. 3번, 4번도 언제든 출제 준비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공급 변화 요인들을 그럼 한번 쭉 살펴보십니다. 8번 테마 얘기죠. 자, 노동자의 임금, 시멘트 가격. 자, 둘 다 재료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라는 말이 나와 있고 이 재료값이 올라갑니다. 재료값 올라가니까 부동산의 공급은 감소되겠네요. 쉬운 문장이에요. 틀린 말이고. 2번에 기준금리. 금리가 올라갔죠.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이 감소된다. 이 아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틀리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 3번에 토지 가격입니다. 앞에. 이 토지값이 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 이 재료값이 올랐으니까 주택 자체의 공급은 어떻게 된다? 얘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라는 재료값의 상승은 주택이라는 본원적 상품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얘는 틀린 문장 됩니다. 4번, 가까운 장래에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곧 가격이 오를 것 같죠? 가격 상승 예상. 그렇다면 지금 팔면 안 되죠. 나중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5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됩니다. PF가 활성화됐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6번에 건폐율이 증가합니다. 아, 건축 면적이 넓어졌네요. 용적률의 감소죠. 자, 그럼 둘 다 공급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용적률의 증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 됩니다. 쉽게 이런 요인들은 탁탁 찍어내실 줄 아셔야 돼요. 9번에 단기 공급, 장기 공급, 그리고 토지의 물리적 공급까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 부동산 전체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한정되어 있는 편이죠. 특히나 토지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토지는 완전 비탄력이다. 자, 그런데 이 건물 자체, 신규 공급 자체는 안 되죠. 신규 공급은 안 되고 건물에 중고 공급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편이다. 그러니까 비탄력이다. 자, 이거는 단비 법칙이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기출 문장이요. 2번에 물리적 공급은 전혀 안 되잖아요. 이 단어 잘 찍어놔야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 중에는 부증성과 관련이 있다. 3번에 물리적 공급 그리고 경제적 공급 두 개 냈네요.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라니까요. 그럼 수직이죠, 수직. 그리고 경제적 공급은 되긴 되니까 우상향이고. 둘 다 우상향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물리적 공급은 수직에 가깝다. 아니, 수직에 가까운 게 아니라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3번은 틀린 문장이고. 4번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 얘기 나오죠. 이 기울기는 단기에 급하죠. 비탄력이죠. 따라서 단기에는 급하고 장기 물어보죠. 장기에 완만하게 변합니다. 장기는 공급이 되니까요. 맞죠? 5번에 부동산의 단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급해요. 급하니까 수평입니까? 수직입니까? 수직에 가깝죠? 수직에 가깝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매우 큰 편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울기는 크다라는 게 비탄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가격과 양의 변화 추정하는 그런 지문들이죠. 1번에 공급은 변화 없대요. 그리고 무슨 일만 일어났어요? 수요만 증가한다. 그럼 수요 증가로 판정하시면 되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 상승하고 양은 증가한다. 맞죠? 그렇죠? 두 번째,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만 늘어난대요. 공급 증가했죠. 공급 증가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증가 뛰어와서 균형량 증가하죠.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입니다. 3번에 초과 공급이 나버렸죠. 지금 초과 공급은 임대료를
하락시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그리고 초과 수요가 나죠. 초과 수요는 임대료를 거꾸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기출지문. 자, 이것도 쉬운 표현입니다. 맞는 말이죠. 4번에 일단은 이론적 대전제를 깔아보면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임대료가 하락한다. 자, 뭐 이렇게 기초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이야기의 대전제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해당 지역 강력 범죄율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락하고 있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밝혀야 될 게 수요.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래서 대전제를 이렇게 깔아놓은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6번에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이 확충됩니다. 이거 수요 늘어나겠네. 자, 그러니까 수요 늘어나니까 해당 지역 아파트의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 계속해서 7번 해당 지역과 어떤 관계예요? 대체 관계, 이게 포인트죠.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에 지금 뭐가 생겼어요? 쓰레기 소각장이 생깁니다. 내 경쟁자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 그럼 글로 안 가겠죠. 나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일단은 수요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임대료가 상승할 수밖에요. 자, 좀 복잡하죠. 이렇게 따지셔야 됩니다. 8번에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무슨 관계요? 보완 관계에 있는 주택. 이거 심플하게 보완제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보완제에 가격 나왔죠. 가격에 뭐 붙어 있어요? 플러스. 그러면 해당 아파트는 수요 자리에 뭐가 붙어요? 가수가 반대해야 되니까 보완제니까 가격 플러스니까 얘 수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요 떨어지니까 해당 지역 아파트의 임대료가 하락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9번에 소비에 있어서 아파트와 무슨 관계예요? 대체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대체제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이 일부 철거를 했죠. 오피스텔이 경쟁자인데 얘가 철거했대. 부족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요들이 재고가 감소됐기 때문에 나한테 몰려오겠죠. 그래서 해당 지역 아파트로 몰려오면서 얘가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꺾어서 판정하셔야 됩니다.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됐죠. 대체제는 수가 반대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되고, 아파트의 수요 마이너스 되면 균형 가격을 상승이 아니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죠. 네,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11번. 일단은 또 대전제를 깔아보겠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임대료가 하락하는 거고, 공급이 감소하면 임대료가 상승하는 거고, 또한 신규 나오죠. 만약에 지문에 신규 나오면 간단합니다. 단기불변이에요. 신규는 단기 안 되죠. 자, 장기에나 가능하다. 신규 비탄력, 장기 탄력.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 이것까지 같이 나오죠. 12번에 건설기술 진보입니다. 자, 기술이 늘어나네요. 이거 공급 증가죠. 생산성 향상이고. 그러니까 대전제에 따르면 이렇게 돼서 공급이 증가되면 결국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얘는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꺾어서 판정하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합니다. 기출문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증가하죠. 공급 증가했잖아요. 대전제.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해요? 하락한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그래야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14번. 아파트 신축에 필요합니다. 이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 이것이 상승합니다. 재료값이 올라버렸죠, 지금. 재료값이 오르면 아파트의 임대료. 자, 따져보자고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자체가 어떻게 된다? 이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전제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임대료가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아파트 임대료는 상승을 하는 거 맞죠? 정답이 동그라미냐? 아닙니다. 왜요?
공급 감소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얘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단기에 공급이 크게 주냐 이거예요. 단기에는 아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아니라 불변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들어가 있네요. 이 함정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죠. 그렇죠?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균형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다른 조건이 있나요? 뭐가 크다, 뭐가 같다 이런 조건이 없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정답에 알 수 없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무언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양을 판정하는 방법은 이 글자만 보고 판정하면 되죠. 그런데 양을 판정하려고 보니까 양 증가, 양 감소죠. 그러니까 얘는 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양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가 아니라 알 수 없게 된다가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수요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 감소하면 가격이 오르고 오케이, 둘 다 가격은 상승한다. 이건 맞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X가 되겠습니다. 2번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죠. 자, 다시 한번 써보자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뒤에 공급의 증가폭이 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호가 이렇게 되죠. 공급의 증가폭이 크니까 당연히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 그리고 양은 불변하는 게 아니라 양도 얘를 그대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양은 증가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 되죠. 3번에 수요와 공급이 동일하게 증가하면, 자, 다시 한번 동일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증가하는 폭과 공급 증가하는 폭이 어떻다? 동일하게 증가, 같다는 얘기죠. 자, 뭐뭐하는 폭이 같으면 어딘가에 불변이 들어가는데, 자, 양을 판정을 해보자면 양은 둘 다 증가니까 양 증가 맞죠? 얘는 가격 상승, 얘는 가격 하락. 상승폭과 하락폭이 같으니까 자, 가격은 불변이다. 맞죠? 그래서 이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4번에 수요의 증가하는 폭 그리고 공급의 증가하는 폭이 같을 경우,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장은 같은 문장이란 얘기예요. 지금 표현만 다를 뿐이죠. 자, 가격은 언제나 상승합니까?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증가하는 폭이 같으면 불변이죠. 그러니까 얘는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고. 5번에 해당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인구가 증가하면 얘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해당 지역에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그럼 얘는 공급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증가죠.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은 항상 양은 증가하게 된다.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기출 문장이라기보다는 기출 문제를 응용하거나 다른 패턴을 제가 몇 개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 좀 반복하면서 보시면서 따지는 연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의 기본 개념들 나오죠.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거꾸로 됐죠.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자, 기초 문장입니다. 자, 틀린 거고. 2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변할 때 얘기죠? 일단은 가격이 변화할 때 거기에 민감하게 얼마나 수요량이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자, 그러니까 얘를 측정하는 지표네요. 그렇다면 정성적 지표가 아니라 정량적 지표가 되겠죠. 기출 문장이요. 3번에 어느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5% 올랐는데요. 수요량이 몇 프로예요? 7% 감소했대요. 자, 그러면 얘 가격 탄력성 어떻게 구하냐면 5분의 7이죠. 자,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습니다. 가격 탄력성이니까. 자, 그럼 얘는 1.4가 되죠. 보시다시피 양 변화폭이 크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틀린 문장이죠. 자, 기출문장을 제가 살짝 응용을 얹힌 겁니다. 3번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4번에 비탄력이면은 양 변화가 작은 겁니다. 맞죠? 그런데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가격 변화는 큰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이 양 변화율보다 어떻다? 크다. 비탄력이면
가격이 더 변하게 되는 겁니다. 5번에 앞에 탄력적 나오죠? 탄력적이라면 무슨 변화요? 양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어떻다? 크다 나와줘야 되는 거고. 6번에 탄력성이 1입니다. 탄력성이 1이면은 단위 탄력이 되죠. 그렇죠? 뒤에 단위 탄력이 되고 탄력성이 0 나오죠. 0일 경우에는 뭐가 된다? 완전 비탄력이 된다. 그럼 얘도 당연히 기초적으로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7번에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기본 개념들 계속 나오죠. 자, 반드시 외우셔야 될 거 완전 비탄력이라면 수요 곡선은 어떤 곡선? 수직이 된다. 그리고 완전 탄력이면 어떤 곡선이요? 수요 곡선은 수평이 된다.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8번에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의 인상을 통해서 기름값 올리려고 하나 봐요. 아유, 소비량을 10% 감소시키고 합니다.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적정한 가격 인상률은? 이건 기출문제는 아니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문제입니다. 정부의 목적이 지금 휘발유 가격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얼마 높이려는지 모르죠. 근데 목적은 일단은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 줄이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양을 10% 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적정한 가격 인상률이죠. 그랬을 때 탄력성이 현재 뭐예요? 0.5죠. 그래서 이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2분의 1이니까 x는 20% 올려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름값 20% 인상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름값은. 네. 9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은 5% 감소합니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해볼까요? 자,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가 10% 올랐죠? 그런데 임대 수요량은 5% 줄었죠? 그럼 10분의 5네요. 10분의 5.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0.5이고 0.5니까 수요는 어떻다? 비탄력이다. 요새 시험 문제가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탄력성이. 근데 꼭 탄력성 물어보고 하나 더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비탄력까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이 정도의 계산은 풀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얘 정리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 수입 얘기도 나오죠. 수입과 관련된 대전제. 요건 제가 수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탄력이면 가격 인상이 유리하다. 그래서 요거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비단은 고가다. 그럼 탄력적이면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가 전략 가면 좋죠. 그렇죠? 자, 이 수입 증진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는 전제가 되죠. 비단은 고가로 팔아야 수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뒤집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2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죠. 무슨 뜻이에요?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은 그냥 비탄력과 원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임대료 인상시켜야 되는데 지금 언제나 수입은 불변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불변이라는 말은 이때밖에 못 쓰죠. 언제요? 단위 탄력적일 때. 또 언제요? 단위 탄력이니까 탄력성이 1일 때밖에 못 쓴다. 근데 지금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이걸 1로 고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문장 틀린 문장. 가격 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무슨 뜻일까요? 비탄력이란 말이죠. 비탄력. 자, 비탄력이면 임대료를 인상을 하잖아요. 저가, 고가. 오케이, 이게 바로 비단은 고가다. 비단은 고가니까 수입은 증가한다. 자,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 됩니다. 비탄력이라는 자리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표현 쓸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냥 1보다 작다라고 내도 돼요. 그게 비탄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4번에 1일 경우 나왔네 드디어. 단위 탄력이죠. 그래봤자 임대 수입은 감소 이런 말 못 써요. 단위 탄력 나오면 수입은 불변. 꽝 찍어놓고 외워두시고 얘는 틀린 문장. 자, 5번에 1보다 큰 나왔죠 이제. 자, 이러면 탄력 비탄력이에요. 탄력이죠. 탄력인데 임대료를 올렸죠. 기출문장입니다. 탄력인데 임대료를 올리면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임대 수입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수입 정리 계속해서 한번 해보면 6번에 자, 그러면 올해 시험에서는 이 문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표현이에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죠. 탄력, 비탄력이요? 탄력이고, 이렇게 탄력적이면 이 상태에서 임대료가 떨어지죠. 탄력적인데 저가 전략 같죠. 그러면 결국 수입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게 틀린 문장이죠. A 건설회사에서 당해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몇 프로요? 10% 인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A 건설회사의 분양가의 총 수입의 변화율. 자, 조심하실 거. 저는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 수입의 변화율이죠. 자, 이거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풀이를 하나 제가 특이하게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존에 가격과 수요량을 안다면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이게 수입이죠. 수입이 별거 있습니까? P 곱하기 Q를 하시면 되죠. 그럴 때 문제를 풀 때 말이죠. 수치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세요. 가격은 100원이라고 가정, 수요량은 100개라고 가정. 그럼 두 개 곱하면은 10,000원이라고 가정. 근데 이 상태에서 분양가를 몇 프로 올렸어요? 10% 올렸으니까 이게 가격이 100원에서 110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가격 올렸으니까 수요량이 떨어지겠죠. 자, 얼마 떨어질까요? 분양가 10% 올렸는데 이 가격 변화율이 10이고 수요량 몇 퍼센트 변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탄력성이 나왔죠. 탄력성의 크기는 2.0이다. 10분의 뭘 해야 2가 나옵니까? 20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량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100에서 20% 떨어졌다. 그래서 얘가 80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수입이 얼마가 됐을까요? 8,800이 됐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수요량의 이 수입의 변화율 10,000원에서 8,800으로 떨어지죠? 그럼 얘는 최초 10,000원분에 1,200원이 떨어진 거네요. 이렇게 1,200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 감소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12% 감소. 자, 어려운 문제였는데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입의 변화율 측정하는 얘기요. 자,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들 여러 개 있죠. 자, 요 기출지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 또 이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